남편과 함께 산 43년보다 그 사람과 보낸 요즘 며칠이 더 설레더라고요. 이 말을 입 밖에 꺼낸 순간 내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그 사람을 다시 본 그날 이후 내 가슴은 매일 아침 다시 뛰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그런 날이었다. 특별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평범한 봄날. 햇살은 따사롭고 동네 복지관 앞벚꽃은 어김없이 흐드러졌고 나는 평소처럼 수채화반에 출석 체크를 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그날 강당 문이 열리며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순간 붓을 쥔 손이 멈췄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는 그 모습. 그건 분명 아니, 설마? 윤정화? 내 입에서 자동처럼 튀어나온 이름.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돌렸다. 은주, 최은주 맞지? 50년도 넘은 이름인데 그 사람은 한치도 틀리지 않고 날 기억하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 올라갔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복지관에서 나는 내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 그는 웃으며 내 앞에 앉았고 우리는 어색하게 서로를 훑어보았다. 머리는 희끗희끗, 눈가엔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 사람,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그 소년이 맞다고. 정화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서울 살다 내려왔어요. 혼자요. 퇴직하고 나니 할 것도 없고 물가도 싸고 공기도 좋고 은주 씨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런데 웃음 뒤에 괜히 가슴이 간질간질했다. 마치 20살 때 우연히 손끝이 스치던 그 느낌처럼. 사실 나는 결혼 후 정화 씨를 한 번도 다시 만난 적이 없었다. 이사도 많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마음 한 구석 어딘가에 그 시절은 봉인해 두고 살았다. 그런데 그게 오늘 불쑥 터져나온 거다. 한 사람의 존재로, 한순간에. 그날 이후 정화 씨는 매주 복지관에 나왔다. 어디서 배웠는지 수채화도 제법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척하면서 슬쩍 내 그림을 보거나 쉬는 시간마다 내 옆자리를 당연하단 듯이 차지하거나 뜨거운 커피를 들고 내 앞에 앉아 웃는 모습은 그 시절 내 기억 속 그 남자 그대로였다.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은주 씨, 저랑 국밥 한 그릇 하실래요?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거다. 누가 나를 보면 뭐라 하겠나.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냥 그러고 싶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어쩐지 들킨 아이처럼 눈치를 보며 따라 나섰다. 복지관 근처 골목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 예전에도 종종 이런 데서 밥을 먹던 기억이 났다. 그때도 정화 씨는 항상 나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여긴 내가 자주 오는 집이에요. 조미료 안 쓰고 손맛 그대로예요. 그는 국밥을 앞에 두고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어쩌면 국밥은 그냥 핑계였을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도 나도 오래도록 말없이 밥만 뜨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요. 오늘 은주 씨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국밥에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내 마음도 다르지 않아서. 저 요즘 외롭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아들, 딸 다 바쁘고 집은 조용하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오늘 은주 씨 얼굴 보는데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나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그런 말은 결혼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누군가에 살고 싶은 이유가 된 적이 있었던가? 그 순간 국밥보다 더 뜨겁고 짭짤한 무언가가 가슴을 타고 올라왔다. 정화 씨, 나는요. 사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어요. 그 시절에 만약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말을 다 듣고 작게,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 수 없었다. 후회였을까, 위로였을까? 아니면 우리만 알 수 있는 오래된 공감이었을까? 국밥을 다 먹고 나니 어둑해진 거리. 봄바람은 차가운 듯 따뜻했고
우리는 함께 걷는 것조차 어색하지 않았다.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거실에 켜진 TV,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남편. 10수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남편이 날 보며 말했다. 어딜 그렇게 늦게까지 있었어? 아, 복지관 사람들하고 밥 좀 먹었어.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그 사람에게 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뒤척였다. 자꾸만 정화 씨가 떠올랐다. 그가 밥 먹던 모습, 웃던 표정.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던 그 따뜻한 목소리. 이게 설렘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의 틈을 채운 일시적인 감정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나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다는 거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수채화 수업에 나갔고 그는 언제나 먼저 와 있었다. 어디론가 함께 가자며 툭툭 말을 던지는 정화 씨.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일상이 되어 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물었다. 우리 매일 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 매일 볼 수는 없을까요? 그 사람의 말에 난 대답을 망설였다. 매일?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만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매일 만난다는 건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반쯤 그 마음을 내주고 있었다. 글쎄요, 그렇게 자주 보면 복지관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나는 장난스레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내 마음은 이미 그렇게 됐으면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매일 만났다. 굳이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근처 공원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시장 골목을 같이 걸으며 반찬 가게에 들르기도 했다. 그는 늘 나보다 반 걸음 뒤에서 걸었다. 걷는 속도에 맞춰주는 것인지 아니면 늘 나를 보고 싶었던 것인지 나는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 괜히 입 밖에 내면 이 따뜻한 시간이 깨질까봐 가끔은 말없이 걷기만 해도 좋았다. 말이 없어도 그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치 늦은 봄날 갑자기 피어난 꽃잎처럼 그 사람은 내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외출이 잦아졌어? 전에 같으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잖아. 나는 대답 대신 싱크대에 물을 내리며 한숨을 섞었다. 남편은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무뚝뚝하고 대화는 필요할 때만 하고 관심도 정서도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동거인 같았다. 그와 달리 정화 씨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를 챘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요즘 그림에 초록색이 많아졌네요. 마음이 편해지신 건가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이 나이에 이토록 따뜻하고 설레는 일일 줄은 몰랐다. 어느 날은 복지관에서 단체 나들이를 간다고 했다. 근처 바닷가 마을로 1박 2일. 정화 씨는 내게 조심스레 물었다. 은주 씨, 같이 가실래요? 방은 따로지만 그냥 같이 걷고 싶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망설였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결심을 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나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나들이 날 아침, 나는 살짝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묻지도 않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애써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들키지 않기 위한 긴장조차 없는 무심함. 그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외로움이었다. 버스 안에서 정화 씨는 내 옆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고 음악은 잔잔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들판과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아주 오랜만에 지금이라는 순간을 느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마음은 여전히 젊을 수 있다는 걸, 사랑은 나이가 들지 않는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나들이에서 돌아온 뒤 마치 여행에서 만난 짧은 연애처럼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다. 복지관 근처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엔 늘 우리가 앉았다. 정화 씨는 먼저 커피를 시키고 나는 늘 그 사람이 마시는 걸 따라서 주문했다. 사소한 취향 하나도 닮아가는 게 이 나이에 새삼 설렐 줄은 몰랐다. 혹시 기억나요? 예전에 자전거 타고 바닷가까지 갔던 거요. 그가 그렇게 말을 꺼냈을 때 나는 한참을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해가 저물기 직전이었다. 바람이 세찼고 모래는 차가웠지만 우리는 서로에게만 집중했었다. 한 번도 손을 잡지 않았고 키스도 포옹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전부 주고받았던 시절이었다. 그날 은주 씨가 울었던 거 지금도 기억나요. 그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덧붙였다. 그땐 왜 우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때의 눈물은 앞으로 이 사람과 헤어질 것만 같아서였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정화 씨는 그의 가을, 부모님의 반대로 먼 도시로 떠났다. 서로를 붙잡지 못한 건 우리가 너무 어려서였고, 너무 순해서였고, 세상을 잘 몰라서였다. 나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굳이 과거를 다시 묶어 뒤집는다고 지금이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 둘은 같은 기억을 같은 고요로 안고 살아왔다는 걸. 그날 이후 정화 씨는 매일 아침 복지관 앞 벤치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괜히 돌아서 오기도 하고 한참을 먼 발치에서 그 사람의 실루엣을 바라보다 마침내 조용히 다가가 앉곤 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렸다. 그 사람은 우산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우산 없이 걸어가다 그 우산 아래로 자연스레 들어섰다. 은주 씨는 왜 저를 피하지 않아요? 그 질문은 오래 머물렀다. 그동안 아무도 내게 그런 식으로 물은 적이 없었다.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는 천천히 내 어깨를 감쌌다. 가슴이 뛰었다. 젊었을 땐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인데 이제는 나이 들고서야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늘 핸드백 안에 감춰둔 편지를 꺼냈다. 그 사람에게 쓰다 만 편지. 어떤 날은 고맙다고 쓰고, 어떤 날은 미안하다고 쓰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그날이 고맙다는 말만 적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나는 단 한 번도 전하지 못했다. 왜일까? 말로 하면 깨질까봐, 글로 쓰면 끝이 날까봐.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젊은 사람들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조용히 손끝을 맞잡고 서로의 숨소리를 기다리는 그런 오래된 음악 같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살아오며 가장 고요하고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햇살은 더 뜨거워졌고 정화 씨의 눈빛은 더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함께한 시간이 쌓여갈수록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더 깊이 바라보았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은주 씨는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 사람 역시 외로움을 품고 사는 날들이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머리는 휘어졌고 눈가는 깊게 팬 주름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얼굴엔 생기가 있었다.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빛이 조용히 나를 감싸고 있었다. 정화 씨는 내리 꽃을 주지 않았다. 반지나 선물 같은 것도 없었다. 그저 내 손을 잡고 말없이 걸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내가 원했던 전부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됐다. 복지관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둘이 같이 다니더라. 나이 들어도 연애는 하나 봐. 처음엔 조금 민망했다. 하지만 이젠 오히려 뿌듯하다. 우리의 사랑은 감춰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지켜야 할 마지막 따뜻함이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은주 씨, 이 동네에 쭉 계실 거죠? 나는 잠시 그 눈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나도 있겠죠.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복지관 뒤편 공원에서 서로를 포옹하며 때늦은 키스를 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뜨겁고 열정적인 키스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우리 사이엔 고요한 평화만이 흘렀다. 가끔 누가 묻는다.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럼 나는 대답한다. 그냥 아침이 기다려져서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리고 난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과 함께 걷는 이 봄날처럼 짧지만 눈부신 이 시간을 나는 평생 간직할 것이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